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미국도 집권의 환절기를 지나면서 급변하는 대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투표를 코앞에 두고 해리스 후보가 또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번에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또 날뛰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에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질서 없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데에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택했던 아이오와주에서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앞서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서는 마리화나 관련주인 BL 팜텍이나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 관련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장중 다시 한번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마감은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지켜주면서 0.4% 정도 애플은 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 속에 엿새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실적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번 주에는 반도체 기업인 ARM이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반도체주들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시 방송 시간은 5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게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더 좋은 양질의 정보들 아낌없이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달해드리는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팍스 통신망에서만 팍스 통신망에서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보들이 있으니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인사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님 추운데 왜 오늘 겉옷도 안 입으셨어요? 이게 마이어 입으니까요. 네. 너무 이게 텐션이 낮춰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여기 더워요? 충정로역은 네. 계단이 한 2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허. 엘리베이터도 다 어르신들이 타기 때문에 젊은 제가 탈 수도 없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아나운서님 나보다 다리야도 길지. 나는 다리야도 짧아가지고 계단 아나운서님이 2개 건널 땐 나는 3개 건너야 돼요. 제가 어떻게 다리가 더 길어요? 전문가님 그렇기 키가 때문에 크신데. 그래봤자 2cm 차이 나는 것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네. 순간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거행 없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방향성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거래량도 없고 당연히 시장이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금토세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신규 자금이 천천히 물밀듯이 쏟아 올릴 것이고 조금씩 들어올 것이고 미 대선 종료 후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반영성이 나오면은 또 어제 해소됐던 금토세 부분에 대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걱정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번 주에 하셨죠? 내가 방송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모그린텍이요. 그 제가 보유한 종목인데 전문가님이 그거 저는 이제 놀리시려고 나는 한 번도 내가 방송할 때 이렇게 보이지만 한 번도 나는 방송을 진지하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 50% 정도 지금 손실 중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네. 10% 상승해도 별 차이 느낌이 없겠네.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뜬금없이 아무그린텍을 저한테 네. 지금 갖고 있냐 물어보시더니 네. 이 종목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상승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지금 8% 정도 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봤자 뭐 손실이 40 몇 프로긴 한데. 에휴 왜 그래? 예전에 우리 TCCCT도 마이너스 100%에서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요. 우와. 저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겨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겨내요. 만약에 4년 동안 아. 4년 동안 만약에 저거 안 올라가잖아요. 4년? 네, 4년 동안 또 안 올라가잖아요. 아. 만약에 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4년은 그럼 다음 미 대선 때 지훈 아나운서님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지훈 관련주에서 아무그린텍이 대선 관련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놀리시는데 아. 당연히 4년 안에 지금 저는 이거 한 4주 안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4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거래량 보니까 4주가 아니고 4달은 받아갈 것 같습니다. 4달이라도 저는 감지덕지고 워낙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이 종목이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좀 소외가 돼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까지 이렇게 좀 주가 반응을 보여주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다 괜찮긴 한가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그린텍이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이번 주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금투세는 12월 때 해결돼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해소가 되고 어제부터 에코그 뭐 포함해가지고 모든 2차 전지주들이 투심이 됐고 어제 제가 그렇게 욕하던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플러스가 없는 상한가에 찍어버렸어요. 와, 그렇습니다. 근데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깟 20% 30% 먹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회사 내신 문제가 안 좋아지면은 주가가 오히려 또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상승한 거는 거의 전혀 부럽지가 않고요. 포스코 엔텍하고 EV 첨단 소재가 그래도 계속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몇 번이든 몇십 번이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NNF가 2차 전지 이끌고 갈 것이었고 그리고 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자식아 어제 NNF는 왜 떨어졌는데 금투세인데도 당연하지. 그동안 금투세일 때 2차 전지 다 빠졌을 때 NNF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제 하루 3% 빠진 거 가지고 뭘 걱정합니까? 어차피 오늘 어떻게 상승되고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뿅!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 3% 반납하고 오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틀린 걸까?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단기 고점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드릴까? 내가 이렇게 NNF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매번 결과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내 방송 안 보고 밥만 먹지? 이렇게 밥만. 김치찌개 맛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고 그냥 재방송 시간에는 재방송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밥 먹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늘 결과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전문가보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 얘기하는 전문가가 여러분한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밥을 안 먹는 희생이라도 있어야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NNF는 여기까지 끝냈고요.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NNF는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투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 TCC 스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네, 참 아까운 게 말이에요. 이게 2주 전까지만 해도 호재성이었어요. 4680 원통형은 LG 엔솔이 계속 수주를 터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9% 상승해도 윗골이 다니고 10% 상승해도 윗골이 다니고 그때가 좀 이렇게 금투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윗꼬리가 좀 달려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투세를 좀 2주 전, 3주 전에 좀 빨리만 결정을 했었으면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해가지고 TCCT에 올라갔을 텐데 하지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죠? 지금 43,150원입니다. 43,100원이요. 네. 6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가겠네. 6만 원이요? 네, 6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갑니다. 왜?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바이든이 되든 바이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리스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간에 네. 어차피 2차 전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아나운서님 내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떨어지면 무조건 트럼프 탓이야. 어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일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별풍선을 받으려고 주가가 막
9시에 떨어져도 삼성 3% 빠짐, 2% 빠짐. 그러다가 오후쯤 삼성 말아오면 결국 삼성은 외국인들 매수 속에 상승. 매번 매 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사들만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클 수가 없는 거야. 왜? 기자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맨날 주식을 사잖아요. 기자들한테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치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성향이든 뭐든지 다 공부해야죠. 네. 기자들한테 여러분들 돈을 왜 맡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조문가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내가 해드릴게요. 책임지고. 아니?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몸이 말라 보여도 등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등골을 등골 여러 빼먹어. 가지로 뽑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여기 이 통신망 통해가지고 보통 한 지금 1087명이가 엄청나게 증가가 네. 됐어요. 이분들이 제 등골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제가 이용 당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지 아닌지 제 정보가 여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간지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간지하지 않고 단타 주세요. 이 종목 주세요. 1분 2초에 호가창이 지배당하는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아주 피곤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정말 몇십 개의 기사를 접할 것 같습니다만 사공이 너무 많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적어도 우리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사공은 하나다. 가는 길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와 함께 어떤 원칙을 딱 지키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우리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증시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좀 크게 늘진 않았다라는 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주들 요즘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어제 저희가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가 바로 리튬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인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약간의 잡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튬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더 구체적인 정보들은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팍스 통신망에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통신망 입장 도와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송 끝나면 저희 QR코드도 사라지고 통신망 입장문도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 많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시도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네네네. 안원수님, 네. 이제 QR코드 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너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QR코드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문가님이 워낙 하고 싶은 말씀이 많고 여러분들께 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제 통신망 입장 방법은 조금만 한두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알아서 들어오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좀 왜 웃으시죠? 지금 마음이 급해서요. 마음이 급해요. 네. 자,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 얘기와 우리 반도체 얘기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참고만 하는 거는 다 상승하고 삼성하고 TCT는 또 오늘 하락 중이에요. 아니 뭐 시간이. 하루쯤은 그럴 수 있죠. 하루쯤 그럴 수는 있더라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해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해도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주식시장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동안 다 설명해드렸고 앞으로도 이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좀 반도체를 좀 얘기하고 오. 미 대선에 대해서 좀 새롭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시계가 없는데 시계 있는 척 듣겠네요. 자 일단은 12시가 지나고 나서 2시부터는 한국 시간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약후강 2시부터요? 네. 왜 그렇게 왜냐면 한국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2시부터 미 대선에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부터 이제 미 대선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헬리스 관련주, 뭐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정책주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누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2차 전지가 상승하고 반도체가 상승하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돼도 헬리스가 돼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다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반도체가 떨어지면 트럼프 탓이고 또 뭐 어떤 2차 전지가 떨어지면 트럼프 탓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다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거예요. 10번 중에서 9번은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했는데 딱 한 번만 보고 호가창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게 무슨 투자자들이냐고. 그러니까 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미장이 나가는 거지. 미장이 나가가지고 또 물렸을 거야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한국 주시장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자체가 생각 차이, 이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어떤 일이든 간에 생각만 바꾸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거든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의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오전 브리핑도 못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손가락을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아프네요. 자, 일단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속도가 느려도 삼성전자로 들어갔습니다. 정은가님, 속도가 느려도 삼성전자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빠른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빠른 거 원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가면 되지. 그래요? 왜 굳이 뭐 저도 내가- 빠른 걸 원하는데. 나 혼자 방송할게요. 섭섭하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은 한번 건드줄만 해요. 왜냐하면은 저점인 것 지금- 같긴 해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바닥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타이밍?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는 제가 사실 오늘 들어갈까 어제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어제 점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점심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한 2%에서 1.53% 빠지고 있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대선 정책 후에 이 삼성전자는 제가 우량주로 편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갈 거예요. 응? 바닥이고 금투자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변명이 없거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20% 수익을 창출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어. 내가 5%에서 4% 정도만 수익 창출하려고 들어간 거지. 제가 20% 30% 먹겠다고 해서 9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까지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은 7만까지도 제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하이닉스만 추천하는데 네. 왜 레드 전문가는 삼성을 추천하냐고. 시장이 좋아도 애플밖에 안 올라가는 삼성은.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네네.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2차 전지 얘기해도 그동안 NNF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여드렸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오기 전에 행동을 먼저 말씀드린 저를 더 신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 대선이 누가 선택이 되던 간에 미 증시 반도체 지수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면 하이닉스가 떨어지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동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될 거예요. 차트 보여달라고요. 그럼 방송 송신료 내세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속도가 나도 삼성전자 선택했고 해리스가 돼도 트럼프가 돼도 삼성전자 쓸 거는 올라갈 거고 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 저희 삼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교시가 저기 뭐냐 삼성전자 주가 본명이 본명을 튀어나왔어요. 얘기했네. 튀어났네. 레드야. 삼성전자 주가를 이게 문제야. 삼성전자 주가를 네. 삼성전자 주가를 사도 되겠니? 어. 어떻게 해도 되겠니? 삼성전자요? 너는 왜 방송에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얘기했니? 그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삼촌, 저는 남들이 다 보는 종목은 안 삽니다. 네. 그거는 돈을 꾸역꾸역 올리는 거지. 비용 느리더라도 돈을 얼마가 수익이 났던 간에 수익 금액을 보고 저는 주식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하죠? 저는 수익률 보고 수익률? 투자를 하죠. 어차피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게 다 시청자들한테는 안전적인 돈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수익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삼성전자로 간 것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HBM 메모리오는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뒤지는 게 맞아요. 네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정치, 외교, 글로벌 이런 방식으로 기술적 반등 현식으로도 움직이는 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HBM 메모리 콜 테스트가 승인이 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제가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한 이유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PPT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최근부터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단기 투자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1차적으로는 5%, 6% 정도의 약수익이 목표이긴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진다면 7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다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레드 전문가님은 왜 삼성전자를 택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 HBM의 1등은 하이닉스이고 삼성전자는 반면에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닉스에 좀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 왜 삼성전자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어제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밋 2024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고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만나서 젠슨왕 CEO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젠슨왕이 우리가 HBM4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6개월 정도 당겨서 빨리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HBM4 8단을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2배가 더 높은 16단을 내년 초부터 샘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로 전해진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느려도 삼성전자로 가겠다라고 전문가님 하셨지만 네. 저는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빨리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 네. 아직까지도 전문가님에게 그 설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삼성전자인지. 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자 그러면 오늘 또 내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왜 마이에 벗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벗었죠? 오늘 제 모든 VC는 여기다가 뼈를 묶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뼈를 묻겠다. 네. 자, 여러분들 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더 빨리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어제 여러분들한테 통신만 통해 가지고 저는 삼성전자로 느리더라도 삼성전자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하실 분들한테는 선택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미 대선 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 대선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첫 번째는 해리스가 당선 시입니다. 네. 자, 일단 해리스가 당선할 때는 트럼프 부분으로 차익이 될 겁니다. 그럼 네. 트럼프가 차익이 되면은 그동안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네.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부터가 어차피 어느 정도 둔화가 됩니다. 달러가 둔화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부터 제일 먼저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달러가 약세되면 하이닉스 사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반도체의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즉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만 상승이 되더라도 금투세가 폐지가 됐다고 해도 2차 전지에 비해서 다소 어느 정도 상승력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어제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어제 하이닉스 상승한다고 해서 반도체 전체적인 게 투심이 개선이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긴요? 하이닉스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즉 하이닉스는 종목만 올라가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지수만 꾸역꾸역 갈 뿐이지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들한테는 파생 관련주들한테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주들의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환율 하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심을 삼성을 넣어줄 것이고 그리고 삼성에 따라 가지고 이 삼성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반도체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이 코스피가 지수가 1% 올라가도 코스닥이 2% 올라가도 삼성전자는 1% 아니면 0.59 아니면 0.83 이 정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0.83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기간은 느리더라도 못해도 5%에서 10%는 지금 자리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FOMC 파월 의장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0.25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다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수목은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그 반세익은 삼성이 보고 어느 정도 삼성이 횡보로 가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그게 금요 인하 결정되면 다음 주까지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해리스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해리스가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2차 전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진행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디라도 뭐 말이라도 하지. 이 해리스는 액션이 하는 게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반감만 받을까봐 이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봐 네. 이 정책주들이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그 부분 정책에 대해서만 좋게만 얘기했었으면 어느 정도 기술주가 상승이 됐을 텐데 몸살이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주들이 더 크게 상승을 못했던 거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주었는데 해리스가 대선 기간에 운동 기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운동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왜 말을 안 해주는가 몰라. 뭐 지지율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좀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말이라도 해주지. 그래요. 이게 경제하고 주식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분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가 어느 정도 얘기해주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지개를 이렇게 핀다고 하면은 살짝 이렇게 피면서 올라갈 것 같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요. 해리스 편도 아니고 트럼프 편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 시장에서 액션을 좀 더 취하는 건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하락이 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 시 시나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 시는 선거 종료 후에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네. 미 대선 종료됐으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환율이 하락이 될 수가 있죠. 그 전에 일단 저기 북한에 있는 우리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우리 김정은께서 어느 정도 좀 둔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선 종료 후니까. 그러면 또 여기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줄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해리스 설명하고 똑같잖아요. 네네네. 파월 똑같아요. 의장의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해리스나 트럼프나.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옵션 제한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시에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HBM이 없더라도 어떻게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0초 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30초 후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아. 일단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뭘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되면은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트럼프는 배짱이 튀기 좋은 대통령, 과거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만이 김정은한테도 과거 로켓맨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을 좀 더 떼일 수 있는 거는 또 트럼프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최근에 대만에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또 웃긴 게 있어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창조한 것도 다 미국 거하고 하고 어떤 거에 통해가지고 다 미국 거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방위 금액도 어느 정도 한국을 지켜줄 테니까 지금보다 금액을 더 내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방위비 금액은 약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어려울 수는 있더라도 주가 방식으로는 트럼프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전자 지금 HBM도 없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제 차이가 뭡니까? 저는 주시장이 한 달에 24일 열린다고 하면 24일 주시장은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24일 중에서 4번, 5번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장을 컨트롤하고 다 알 수가 있으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생각한대요. 트럼프가 저번 주에 대만의 방위비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저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네, 저것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차트 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뽑은 알바생분이 아직까지 미숙해가 저 밑에다가 적게 썼네요. 네. 그래서 차트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의 10월 28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가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요? 위에가 삼성전자. 위에가 삼성전자예요. 그 밑에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시소타기예요. 시소타기, 여러분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HBM 매물을 삼성이 준비하고 있나? 상승만 하면 HBM만 생각하고 있어. 네. HBM만 생각하는 거 버리시라고. 에코프로도 실적이 그렇게 1,000억이나 나오는데도 어제 7% 상승했잖아요. 왜 HBM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HBM만 생각하지 마세요. 국장에서 HBM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에서는 시장의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에코프로도 적자가 1,000억인데도 제가 이 통신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나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이제 좀 눈치채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 이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삼성전자가 28일 날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고가로 28일 날 못해도 4%까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저 얘기를 하고 다음 날요.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그 한 전주 금요일 날 마지막 미증시 열릴 때 금요일 날 TSMC하고 엔비디아가 차익이 됐었어요. 왜? 트럼프가 대만을 건들면은 대만은 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만을 건들 수 있다. 그러면은 TSMC 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고 TSMC에다가 물건을 납품해서 파운드리를 맡기는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차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참고로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저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기자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네. 삼성전자가 HBM 승인이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아니고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상승하면 기자들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또 실적이 발표되기 전날 콩콜 그 전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사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10월 28일 날 상승했고요. 4% 정도 보세요. 3% 정도 상승했죠. 그 밑에 보시면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차익이 됐죠. 여러분들. 네. HBM이 아니더라도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TSMC의 반사이익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2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9일 같은 경우도 상승했어요. 네. 삼성이 29일에도 삼성 상승하고 그때 또 워낙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높아질 때였고 다시 높아질 때였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 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됐죠? 하이닉스는 또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빠른 속도를 원하면 하이닉스를 지금 선택하시는 게 또 맞아요. 하지만
미중 씨가 너무 고점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큰 손들이 하이닉스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이 금투세가 해지됐기 때문에 더 많이 사겠죠? 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바닥 아닙니까? 제가 단순히 바닥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어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 부분은 HB 메모리는 두 번째고 중간에 HB 메모리로 인해서 승인이 돼가지고 상승하면 땡큐고 더 좋고. 더 좋은 거고. 네. 하지만 HB 메모리로 공략으로 들어간 게 아닌 이 모든 전체 시장의 컨트롤을 생각해가지고 삼성전자로 들어간 겁니다. 어느 누가 미쳤다고 전문가가 자신 있게 삼성전자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네.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전문가님 말을 들으니까 혹하네요. 혹하면 돈 꺼내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말이. 뭐 반박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HBM 왜요? 삼성전자가 네. 외국인들 내 주식 보고 있나? 왜요? 내 방송 보고 있나? 삼성전자가 이프에서 말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뭐 그래봤자 엄청 조금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프 말 올린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래요. 전략 후광입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전문가님이 차트를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삼성전자 차트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누가 봐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해왔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는데 지금 10월 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최저 55,700원대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장에 주가가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도 역시나 2.6% 정도 삼성전자 주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바로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했더니 트럼프 후보가 이 대만의 방위비를 증액을 요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방위비는 너무 조금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TSMC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미증시에서 하락이 나왔고 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한 7%, 8%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악재가 되는 요소였다면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트럼프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올랐던 환율이 오히려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는 환율도 떨어져주고 이 또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대선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의 약간은 좀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돼요. 뭐야?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 네. 삼성전자가 네. 칩스법을 통해서 네. 그 보조금을 좀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가 또 이 칩스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삼성전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보조금을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이 부분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모든 거 다 반대합니다. 그래요. 트럼프는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 다 반대해요. 굳이 다른 나라 기업에 왜 돈을 주느냐. 사실 네. 트럼프는 장사꾼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 말이 솔직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한국은 그만큼 한국을 또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뭐하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한국 머신이라고 했어요. 돈 머신. 돈 머신? 돈을 많이 번다, 한국이. 굉장한 칭찬인데요. 굉장히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아직 칩스법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축소시키겠다.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삼성 미국의
미국에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삼성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은 그 돈이 없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요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 피곤해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뭘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주가가 다 반영성에 따라서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뿅. 자, 일단은 오. 트럼프 비선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시나리오 상승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네. TSMC는 차익이 될 거고 하이닉스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TSMC와 연관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차이 되면 삼성전자는 또 반사 이익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가 아니고 단기간 동안 이렇게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말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가에서 뭐 양봉을 전환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금씩 계단형식으로 다시 말아 올리고 있다는 거는 약간 조금 이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늘 세무화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화적으로 어떻게 심리적으로 수급들이 움직이는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제 시작합시다. 미 대선이 이제 2시에 시작합니다. 안호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지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미국은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인종이 다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해져 있고요.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민주당이든 그다음에 공화당이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 부분이 오늘 2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고 투표가 종료될 때는 이제 미국 방송국에서 저 지도를 해서 어느 쪽이 빨간색이다. 뉴스만 뜨면은 빨간색이 어디겠습니까, 아나운서님? 공화당이죠. 빨간색이 공화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뜨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잠깐 반짝하고 차익이 되고요. 오, 네. 그리고 저 부분에서 또 미국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투표 종료 후에 파란색이 저 지역에서 뜬다 하면은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다가 또 차익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겁니다. 대선 종료 대전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부분이 우리 피디님께서 찍은 게. 자, 피디님 애리조나 한 번만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워낙 지역이 많죠?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피디님?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죠. 네. 워낙 지역주가 어쨌든 많으니까. 네, 애리조나 어쨌든 왜요? 저쪽 애리조나에서 만약에 빨간색이 뜨잖아요. 네. 빨간색이 뜨면은 아, LNF, TCCT 약간 좀 위험하고요. 위험해요. 애리조나 파란색깔이 뜨면은 네. TCCT하고 NLF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빨강 파랑 왔다 갔다 하면. 애리조나가 제일 중요해요. 네. 하필이면 또 우리 종목도 TCCT 같은 경우는 또 네. 애리조나에 가입돼 있어요. 애리조나가 또 공화당 지역이거든요. 아. 거기에 또 LG 엔솔이 거기에 또 공장을 짓고 있어요. 희한하게 좀 타이밍이. 네. 그렇게 되면 저 애리조나가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깔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LG 엔솔 TCCT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저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내가 새벽까지 팍스통신만 하는데 미 대선 TV까지 보게 생겼어요,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라이브 현식으로 오늘 팍스통신만 통해 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헤리스 관련주는 리비안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네네. 리비안이 있고 트럼프 쪽으로는 전기차로 따지자면 일론 머스크가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 벌벌 거 있을 거예요. 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네. 왜냐면은 이거 진짜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정치적 보복은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과하게 좀 한 건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리비안 주가가 상승해도 트럼프 쪽에 테슬라가 상승해도 2차 전지주는 이번 주 조금 눌리다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애리조나가 파란 색깔이 돼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 우리 종목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은 트럼프 득표율이 높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SOS틱이 있고 SY 있고 현대 에버나임 있고 일신서재가 있고 부산산업이 있고 우리기술투자증권 있고 하나투자증권 있고 유니온모터니온 있습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말씀드릴게요. SOS틱하고 SY 현대 에버나임은 우크라이나 채권주입니다. 전쟁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테마성을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저 중에서 대장주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하고 있다 하면은 중간에 SY스틱텍
이 종목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신석재 부산산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산산업은 예전에 4년 전에 남북경주의 대표 종목이었어요. 네네. 철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산업이 저번 주에 한번 두 번째 대전주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신석재가 대전주가 나왔는데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일신석재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떨어지면은 이때 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했다가 또 상승하면 팔아먹어야지. 네. 이런 호가창에 잡혀 사는 개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가 저 지역 중에서 어느 정도 빨간색이 미국 뉴스에서 이제 투표 종료 후에 조금씩 뜨면은 일신석재가 오르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기수 투자 하나투자증권은 암호화폐죠. 네. 난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코가 왜요? 막혀가지고. 왜요? 이 진짜 저번 주 너무 기가 막혀 코가 막혔어요. 왜요? 암호화폐 조금 상승한다고 트럼프 지지 올라간다고 너튜브에서 암호화폐 이제 2억 다시 돌파 가능? 2억이요? 진짜 1억 이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또 주식 방송 보니까 암호화폐 이제 또 사야 한다고 또. 그래요. 이 전문가들은 나도 문제지만 죽대가 없어요. 이 말을 짚으셨어요. 참. 어떻게 그나마 할까요? 나는 죽대야도 있지 뭐뭐 말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암호화폐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다. 중국은요, 여러분들. 중국은 지폐가 위안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안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활성을 시키려고 암호화폐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아무리 트럼프가 된다도 암호화폐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승이 되고 수익이 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리스크 반이라도 있으면은 단장의 수익보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대선이 끝나고 상승하고 그 정책주에 대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삼성전자를 공략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유니온하고 유니온모터니어는 히토입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저 지역에서 빨간색만 뜯어도 히토요. 중국하고 현피 뜰 거니까. 맞짱이라고 해야 하나? 현피 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현피를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유니온하고 유니모터니어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해리스 트레이드는 해리스 같은 경우도 저 지역에서 파란 분이 조금만 뜨면은 바로 우리바이오하고 오선총단 소재가 바로 상승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서 여러분들 텍사스, 미시간이 있어요. 텍사스, 미시간은 이 낙태법에 대해서 해리스 부분을 더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미시간하고 텍사스 지역 쪽이 어느 정도 파란 색깔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저 때는 현대약품이 상승합니다. 현대약품하고 명문제약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테마성이 다 박혀 있어요. 해리스는. 그리고 어느 지역은 또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마리화는 합법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또 펜실베니아 쪽을 이제 마리화나 쪽으로 합법화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에서 펜실베니아 쪽이 파란 색깔로 물들이고 있다 하면은 우리바이오하고 오섬촌단 소재가 그 지역의 법제화에 따라 가지고 테마가 상승할 것입니다. 나 좀 똑똑하지 않나요? 재밌네요. 똑똑하다고 해야지. 네, 똑똑합니다. 이거 내가 통신만통에서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네. 등골 더 빨게 해드릴 테니까. 더. 여러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좀 쉬어야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저희가 벌써 방송 시간을 마칠 때가 됐고 이제 저희가 바이바이 하고 나면은 금요일에나 여러분들 찾아뵐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선 상황, 이 개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급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방송이 없는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지금 저희가 인사드리고 사라지기 전 2분 동안만 여러분들 모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오후 2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1시간가량 남았는데 저희가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른 증시 변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미시간이나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에 파란 불이 뜨면 마리화나 관련주, 현대약품이나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반짝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은 재밌는 정보들을 저희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미국 대선이 투표가 끝나고 이제 막 개표 결과가 나올 때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